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5명 중 하나가 60세 이상이고 통계청에 따르면 10년 뒤면 전체 인구의 무려 25%나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하죠. 수명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을 보게 되면 OECD 평균 대비 더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기대 수명과 달리 건강 수명은 매해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건강 관리는 점점 필수 불가결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OECD 주요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걸로 유명하죠. 결국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봤을 때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건강관리와 추가 수입이에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 건강, 관계 또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랜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에요. 우선 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내가 특별히 노동력을 넣지 않아도 안정적인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자산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자산소득은 곧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 소득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여가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자식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문제는 건물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요즘은 공실도 또 많다고 하죠. 세상 모든 일에 공짜는 없듯이 내가 더 크고 더 안정적인 소득을 원한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세상의 이치겠죠.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무자본, 무점포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 자산소득이에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반 빌딩이 아닌 디지털 빌딩을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럼 대체 아메이 사업이 뭔데? 저희가 죽을 때까지 매달 생필품을 쓰잖아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마트만 바꿔보자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썼다면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는 거예요. 행복한 노후의 조건 두 번째가 건강이었는데 저희가 매일 쓰는 생필품이야말로 건강과 제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환경에 초점을 둔 제품들이라서 바꿔 쓰게 되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런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고 3개월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마트와는 차원이 다른 포인트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내가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하고요. 써보고 마음에 들면 쓰는 제품 수를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쓰는 제품이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되면 장바구니를 정기 배송 신청하는 거예요.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면 구매 회차가 늘어날수록 혜택 또한 커지는데요. 2회에서 5회차는 5%, 6에서 11회차는 10%, 12에서 24회차는 15%의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일반 마트와 비교했을 때 무려 150배 차이. 내가 2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결제했을 시 다른 마트에서 받는 것처럼 2,400원 정도가 아니라 27만 5천 원, 30만 원 이상 결제했을 시엔 8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죠. 소비자로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로서 나 혼자 쓰게 되면 여기까지 혜택을 보게 되고요. 이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게 되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현금 캐시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통 방식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전통적인 방식을 보면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광고와 유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광고와 유통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60년 전 시작된 아메이는 광고와 유통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광고를 해야 제품이 팔리잖아요. 제품을 써본 회원 소비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어요. 소비자들이 광고 유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매출의 35%를 이 기금으로 두었다가 원래는 기업들이 가져갔던 이 막대한 부를 소비자들과 나누기로 한 거예요. 다른 유통 방식과 달리 이 비용을 35%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연구개발이나 원가에 투자해서 제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고 소비자들에겐 고퀄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광고비나 유통 마진이 제품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아메이 제품 가격에는 제품의 원가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제품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 35%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겠죠. S가 나에게 아메이 제품을 소개하고 내가 친구와 동생한테 소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두가 한 달에 20만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메이는 내가 모은 포인트만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회원의 포인트를 나의 그룹 포인트로 인정해 주는데요. S의 그룹 포인트는 4명이 합해져서 80만, 나는 60만, 친구와 동생은 알리지 않고 본인들만 썼으므로 각각 20만.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장 많은 캐시백을 받아갈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당연히 매출도 가장 크고 가장 먼저 시작한 S가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S의 매출은 80만이었죠. 그럼 60만 이상이기 때문에 6%, 즉 4만 8천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이 전체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S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분배해 줘야 돼요. S가 혼자 가져가는 돈은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을 빼준 나머지예요. 3명의 합은 60만, 똑같이 6%가 적용이 돼서 3만 6천 원. 4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빼주고 나면 S는 1만 2천 원을 받게 돼요. 나도 3만 6천 원이 나왔지만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친구와 동생이 가져갈 것을 빼줘야겠죠. 이들은 20만, 3%, 6천 원씩 1만 2천 원을 빼주고 나면 내가 받는 캐시백은 2만 4천 원. 친구와 동생은 각각 6천 원. 그런데 통장으로 들어오는 실수령 금액은 이 금액에서 1.6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받게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S가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은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의 출처는 광고 유통비인데 S는 저 한 사람한테 광고를 했지만 저는 친구와 동생 2명에게 광고를 했고 친구와 동생은 본인들이 쓰기만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쓰기만 했는데도 10,000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니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더라도 그 사람에겐 손해가 아니라 이득인 거죠. 결국 아메이에서의 수입은 매출순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니고 오로지 노력순이에요. 우선 10만원 장바구니 정기배송을 신청하게 되면 5,000점을 받게 되죠. 아메이 사업은 내가 써보고 좋은 점을 광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품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유튜브나 줌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해 또는 회사에 대해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10만원 장바구니 정기배송 혜택을 보는 3명을 모아보는 거예요. 총 4명의 장바구니가 모여 나의 그룹 포인트는 총 20만 포인트가 되면 4명 모두 장바구니 포인트 5,000점씩 받게 되고 나는 추가로 현금 캐시백 10,000원을 받게 돼요. 내가 현금 캐시백을 받듯이 이분들도 나처럼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되고 나의 그룹 포인트가 총 120만 정도가 되면 우선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게 되고요. 장바구니 포인트는 물론 현금 캐시백 약 15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정기배송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그림이 될 때가 오겠죠. 나의 그룹 포인트가 400만 점 정도가 되고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정기배송 회차 수가 어느 정도 지나 장바구니 포인트는 5,000점에서 10,000점으로 늘어나게 되고 현금 캐시백은 약 100만 원 정도가 돼요. 장바구니 정기배송을 통해 매달 제품을 쓰기로 약속한 소비자들이 모였다면 이 캐시백은 월세같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소득이 될 수 있죠. 3억 정도의 빌딩을 가지고 있어야만 월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만 돼도 3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내가 그 정도 자산을 만든 것처럼 이분들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장바구니는 총 50개 정도가 모이고 장바구니 포인트는 한 15,000점 정도에 1년간 받는 캐시백을 합치면 대략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해외여행 찬스까지 주어지죠. 사업이 점점 확장되다 보면 프랜차이즈의 권리금 같은 소득을 만들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점이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로열티 소득을 받듯이 나처럼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월 2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도와주면 한 그룹당 100만 원의 로열티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행복한 노후의 마지막 조건이 관계였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다 보면 무수히 많은 찐 친구들이 생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평생 현역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속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고 나이 불문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정리하자면 일반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점포도 필요 없고 재고 관리도 필요 없고 관리비나 월세도 회사가 지원을 해주고 직원도 없죠. 모두가 1인 기업이고 아이템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생필품을 회사가 계속 지원해주고 유통 채널도 마찬가지. 세금도 3.3%의 원천징수만 떼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겠죠. 배송도 회사가 지원을 해주고 경기도 유동인구에 민감하지 않고 누구나 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경기를 타지 않고
환불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가이드도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 스폰서, 그리고 팀, 그리고 회사의 지원이 있고, 외부 조건,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나 금리 같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나의 마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자녀에게 내가 쌓은 디지털 빌딩을 상속세 없이 상속해 줄 수 있어요. 그 빌딩을 무너지지 않도록 쌓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야 가능한 일이에요. 은퇴 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제대로 알아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